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기 때 태어나서 굉장히 엄마 아빠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생존할 수 없도록 태어났습니다. 동물들 중에 일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바로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엄마의 도움을 정말 며칠만 받고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이 있죠. 아예 어떤 동물은 엄마 아빠 없이 그냥 홀로 태어난 순간부터도 이미 엄마가 없는 상태로 혼자 깨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부모의 도움, 정말 생존하기까지, 그리고 사람 구실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살아가는 나이까지가 너무나 길게 걸리는 존재예요. 짧게도 정말 몇 년이지만 정말 사회생활, 그리고 이제 먹고 산다라고 하는 문제, 그 아이가 행복할 것인가까지를 다 계산하면 20년 이상, 때로는 요즘은 좀 30년까지 잡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 때문에도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아이가 너무 작고 너무 미약하게 출발하니까 실은 뭐 비교 우위라고 할 것도 없이 항상 위에 있는 존재로 부모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 존재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어떻게 만들어 가도록, 어른이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아이가 완벽한 자기 사고와 감정을 가진 하나의 다른 인격체라는 건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이걸 잊으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와야 되는 존재, 귀속되거나 아니면 종속까지는 아닌데 내 도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야 그 아이가 생존한다라는, 그리고 커간다라는 어떤 모양의, 양육의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때로 의도하지 않게 엄마 스스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완벽하게 한 사람이다. 완벽하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 목표가 있는 한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놀이나 아니면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걸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이 아이가 꼭 이걸 하고 싶다, 난 이걸 원한다, 난 이걸 입고 가겠다, 이럴 때가 있죠. 저희 한이 같은 경우에 부추를 어디서 얻었는데 그 부추가 정말 따뜻하고 좋았어요. 밤 부추인데 발도 쏙 들어가. 남자애들 중요한 점, 발이 쏙 들어간다. 이렇게 뭐 찍찍이 하고 뭐 하고 이게 이렇게 앞에 잡아야 되고 뒤에 꺾이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부츠 특징이 이렇게 발이 쑥 들어가니까 그냥 쑥 넣으면 되지. 거기다 겨울에 엄청 따뜻했지. 자기는 이제 겨울 내내 그 밤부츠를 신고 너무 정이 든 거예요. 봄이 되었어요. 계속 신겠대요. 신으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봄에 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털부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신겠대요. 또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자기 입장으로는 이렇게 짧은 신발들보다 무언가 높으니까 비 올 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좀 겉이 반질거렸던 것 같아요. 가죽 비슷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견뎌내는 신발이었어요. 여름에도 신겠대요. 신겼어요. 신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거, 간단하게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아이는 아이의 정확히 자기 미래를 향해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것, 또 엄마랑 뭔가 부딪혔어요. 근데 그 아이 속에 부딪힐 때 정당한 자기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냐면요, 제가 아이를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에 그게 커지냐, 드러나냐, 표현하느냐는 떠나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한 명의 사람인 거예요. 단 몸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뇌라든지 모든 속에 있는 존재로서는 모든 걸 사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고를 할 만한 거리, 그러니까 뭔가의 외부의 교육이나 자극을 통해서 그 거리가 풍성하게 안 커져 있다는 것이지, 태어날 때 이미 이 아이는 한 사람으로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독립되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인 나와 얘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얘는 예의도록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의존하든 감정적으로 필요하든 재정은 정말 필요하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아이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도와주느라고 엄마가 개입하거나 끼어들거나 결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해야 될 것들이 존재해요. 언제부터 존재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돌 전 아이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위험한 거는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거는 차단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많은 선택들 속에서 그 아이가 선택하고 해보도록 하는 것은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돌전 아이도 의도가 있어요. 저걸 하다가 화가 팍 나. 장난감을 놀다가 조절이 안 되니까 신경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막 하다가도 화가 확 나잖아요. 제가 요즘 아기를 한 명 보고 있잖아요. 우리 유재. 엄청 예쁩니다. 근데 우리 유재가 정말 힘도 좋고 너무 착해요. 잘 놀아요. 장난감을 이렇게 줘보면 손이 아직 안 돼요. 하고 싶어 막 손발이 너무 흥분해요. 그런데 하다가 떨어뜨려. 그리고 얼굴에 오고 싶은데 얼굴에 안 와.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될 때 살짝 슬쩍슬쩍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얘가 하다가 이제 이 장난감 갖고 못 놀 것 같다라는 좌절이 오면 화를 팍 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놀 때 떨어지면 빨리, 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빨리,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빨리 이렇게 도와주면 한 예를 들어 한 장난감 가지고 15분을 놀 수 있는 게 만약에 자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뜨렸어. 그래서 화가 훅 나면 이래가지고 안 놀아요. 아니 진짜 귀여워요. 근데 아기들을 봐도요. 아기들이 난 이걸 가지고 놀고 싶어. 내 손이 아직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살짝만 도와주면서 자기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못 놀아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이걸 놀고 싶다는 것도 인격의 의도. 조금만 도와주면 계속 놀 수 있는 것도 사람으로서의 이 재미를 계속 찾아가는 능력. 그런데 못 도와줄 때 막 장난감이 자꾸 손에서 기어 나가고 저기로 가버리고 몸은 여기 갇혀 있잖아요. 아이는 아직 발달을 안 해서 갇혀 있는데 장난감 쩔이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막 가려고 하다가 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화를 내는 그것도 인격인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인격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 싸우기 시작하죠. 점점. 그냥 딱 품에 있을 때도 싸우기도 해요. 뭐냐면 아이가 안아달라고 빡 울죠. 엄마가 안 안아주죠. 빡 울어. 안 안아주죠. 그럼 그 아이가 하다 포기해요. 나중에 안 울어요, 보니까. 그래서 혼자 자는 아이가 되거나, 뭐, 누워있다 자거나. 그런데 원하는 걸 좀 해줘요. 그럼 더 안 어라! 더 안 어라! 그러면서 등의 센서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깨고, 더 안 어라! 더 안 어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손 타지 않게 키워라. 이런 게 그 아이 원하는 치수를 많이 높여주면 더 요구가 많아져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 얘기시거든요. 그럼 그때만 봐도 손 탄다는 것 자체도 인격이에요. 그 아이의 어떤 인격이 보호받고 싶다, 안아달라, 일으켜라, 흔들어라 이런 욕구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요. 아주 어린아이인데 그 욕구를 표현하잖아요. 눈물로, 화로. 그럼 그 아이가 분명히 안겼으면 좋겠다. 걸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흔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못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이제 눈물이기도 하고 때론 분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난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이거고 지금 화났구나 하고 아이를 잘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아이가 인격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원하지라고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언어가 안 돼 있지만 표정이나 눈물이나 동작으로 그리고 이제 울 때도 좀 다르잖아요. 슬프게 울 때랑 화를 빡 내면서 울 때랑 달라요. 고통 속에 울 때랑 두려워서 울 때도 다르고 놀래서 울 때도 달라요. 배고파서 울 때도 조금 다르죠. 소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각 그 아이가 지금 뭘 원하지? 라는 걸 엄마가 아주 아기 때부터 느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원하는 걸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그럼 못할 때는 왜 못하는 건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아이랑 교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출발한 아이가 뭐 언어를 제대로 하고 엄마랑 의사소통을 하는 건 3살에서 5살이 넘어서서인데, 그 전에도 이미 짧게지만 이미 의사소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언어로, 그 표정으로. 행복한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떼부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그 아이가 표현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위험한 거 몇 가지를 최소치로 빼고 나서는 많은 자유, 그리고 많은 존중, 그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해보게 하고, 때로는 그 아이가 뭘 선택해서 그걸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책임져 보게도 하고, 그것들을 해갈수록 그 아이는 그 인격이 무럭무럭 성장해 갑니다. 아이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기도 하고, 나 없이는 정말 그 아이가 당장 죽는 아이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 그대로의 또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대로 완전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점점 공동체로 살고 표현하는 걸 배워가기, 그 이전부터도 그 아이 속에 있는 인격성, 그 아이 속에 있는 욕구들, 바람들, 좋은 거 싫은 것들을 엄마 아빠가 잘 구별해서 많이 욕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고, 정말 안 되는 건 차단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배워가도록 돕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를 도와야 하지만 또한 아이는 나랑 완전히 동등하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 그걸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됨을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좋은 엄마 아빠의 자세입니다. 아이는 인격이고 존엄합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